5월 2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좀 내리고 있는 오전인데요. 요즘 속이 상한 분 많을 겁니다. 술 한잔 하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속상해서 정말 떠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에요, 꼭 죽을 것 같고 정말 속상해서 이 땅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다가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정상이 아니고 그리고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일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2000년에 6.15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때는 첫 남북 정상회담이었고 그때 합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남북 간에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지만은 2년 지나서 월드컵 3, 4위전 하는 날 북한군이 연평해전에서 한국군 경비정을 격침시켰습니다. 자, 2년 만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광풍에 이것이 순조롭게 모든 것이 저들의 뜻대로 되어가고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고 남북 국가연합으로 가고 남이 북에 퍼다주고 이런 일들이 그대로 흘러갈지 아니면 이런 일의 진행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이 일들이 다 깨어지고 다시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일희일비한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론이 저렇게 다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 찬성한다 이러면서 절망을 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원래 여론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갈 때입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을 믿을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여론을 이렇게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기 위한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그런 여론조사 내용을 소개할 때 왜 그런 걸 믿냐라고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입니까? 자, 제가 뭐 농담으로 이민 간다 하지만은 저는 안 갑니다. 끝까지 싸웠어요. 이 좋은 세상의 끝을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쇼킹한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오늘 그래서 일부에 판문점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보다는 조금 빨리 5월 한 25일 전으로 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판문점에서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노벨상을 상당히 기대하는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서 북한이 근본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비핵화를 전부 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저렇게 북한의 김정은에게 홀딱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미북 회담의 전망, 어떤 예정치에서 합의가 될까?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미국 상하원에는 트럼프 대북외교 지지 성명을 이렇게 내는데 초당적인 협조가 부러울 정도인데 우리는 뭐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초당적인 협조가 아니라요. 미국의 하원에서 일부 의원이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한 부분이죠. 발의하고 합의를 해서 결의한 부분하고는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애초에 기대를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 뉴스 브리핑에서요. 제가 한국에서 뭐 저 말고도 많은 사람이 예측을 했겠지만은 나름 논리적으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날쯤에는 다 안 된다 할 때도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돼야 되는 시대적인 배경과 파퓰리즘의 유행과 또 그 속에서 트럼프의 메시지와 미국 국민들의 흐름, 의식의 흐름, 변화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도 트럼프가 되기를 바랬지만은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한국의 미래를 미국의 대통령한테 기대거나 또 트럼프가 그렇게 기댈 만큼의 가치나 비전과 신념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올 초까지 북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보수 진영에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곧 폭격을 해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한국을 구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이 어지간하면 북폭을 하지 않는다. 북한이 도발하면 하겠지만 그 단계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폼페이오나 볼턴이나 또 해리 해리스 사령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북한을 끝내려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이 보통 될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치킨 게임이나 벼랑 끝 전략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거를 배치할 때는 그야말로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으로 가기 위한 명분 확보용으로 그런 사람들을 배치한 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의 배치가 결론을 이렇게 정해놓은 대로 가는 부분에서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사람들을 배치를 해서 북한과 문재인으로 하여금 빠져나가지 못하고 자신과 협상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기본적인 사고는 50년 이상의 사업가의 마인드입니다. 장사꾼의 마인드죠. 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같은 사람,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미국의 대통령을 한 사람 중에 우리가 모습을 본 사람이나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미국에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배우였고요. 인류 배우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로 이야기하자면 2.56 정도 되는 배우였는데요. 그런 영화 배우 출신이 어떻게 저런 시간이 흐를수록 더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가는가.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위대한 대통령으로 마치 일찍 요절한 영화배우 제임스 딘처럼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의 위대함의 실체가 뭔가? 그야말로 요절을 했고 그가 가진 외모나 패션, 이미지가 그렇게 비춰진 거 아닌가 해서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떤 신념에 근거한 탁월한 능력보다는 그야말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미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 대공황 때의 교훈에서 얻은 규제를 철폐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위기가 발생하도록 했다. 이런 어떤 비판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자, 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신념으로 굳어져서 그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레이건은 50년대에 미국의 영화계에 침투했던 좌파들을 정리하는데도 헌신적으로 싸웠고요. 노조위원장을 하면서도 투쟁을 했고 영화계에
더 나아가서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일찍 도전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의 자신의 신념을 착착 쌓아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나름대로 공산 진영과의 대결에 대한 체계화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그도 역시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많은 실책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날 동구권, 즉 공산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 사이의 대결에서 결국 공산 진영을 굴복시킨 인물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반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시류의 변화에 대한 감각은 탁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캐치하는 시류의 변화에 대한 대중의 정서를 읽어내는 감각은 그야말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 트럼프가 그야말로 오늘날 전 세계 세계사에서 또 미국의 역사에서 또 오늘날 있는 국제 여러 현안 중에서 자신이 위대한 업적을 남길 만한 그런 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그는 정치권에 20년 전부터 얼쩡거렸습니다. 이 정파 저 정파에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머물 공간이 없다 보니 미국의 공화당 내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한번 대선에 도전해보자라고 했지만은 사실상으로 당선 발표가 되기 직전까지, 즉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순간까지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당선을 이렇게 믿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옆에 트럼프가 과연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신의 부인이나 사이나 딸, 그리고 측근 참모들 중에 아무도 없었고요. 대부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지게 되면 트럼프는 대성공이고 그걸로 또 다른 이 쇼 비즈니스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고요.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백악관과 행정부를 어떻게 장악을 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행정부 장관에서도 여러 차례 교체가 있고 혼란이 있었지요. 자, 그렇지만 트럼프가 가진 장점들도 막강합니다.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과연 지금 트럼프가 받고 있는 지지율을 받을 수 있었을까? 트럼프 같은 행동을 하고도 저런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직 트럼프니까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과 같은 나라의 입장을 이렇게 고려할 때 이것은 사실상 매우 위험한 인물임은 틀림없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출마해서 대선 유세를 할 때 한국이 미군의 한국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렇게 한국은 미국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철수를 시킬 수도 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한국의 이 무역 통상 문제, 환율 문제 등까지도 자주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 스스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지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메리칸 퍼스트,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미국의 일자리 창출, 백인 노동자 계층의 일자리 창출, 미국의 농민의 한마디로 수출 이런 부분에 몰두하는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은 그야말로 주요한 트럼프의 봉 중에 한 나라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가 작년 11월 초에 방한해서
국회의 연설을 할 때 트럼프의 연설을 본 많은 한국 국민들은 남봉꾼으로 생각하던 트럼프의 이미지와 그 연설에 담겨 있는 이 철학과 비전을 볼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지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그때 북한의 인권을 얼마나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까? 그 인권 비판대로라면 트럼프는 북한을 압박을 해서 손을 들게 하거나 북한을 폭격해서 김정은을 제거하거나 이런 일을 택해야 되겠지만은 트럼프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이익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을 지지자들의 지지율을 이렇게 끌어높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표가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야말로 자신의 영광, 즉 자신이 업적으로 남겨서 좀 나르시스트적인 면모가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마다 지금도 백악관에서 전화를 자기 지인들한테 수시로 돌려서 몇십 분씩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한 일이 잘된 일인다 라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고 또 자기가 옛날에 알던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오라고 해서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런 성격에 앞에서 아니 된다, 당신 틀렸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건 아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관 비서실장이 금방 바뀌고 지금 NSC 보좌관이 3명째입니다. 볼턴이. 그러지 않습니까? 플리니 하다가 맥마스터가 하다가 볼턴입니다.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3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 얼마나 많은 인사 교체가 있었으며 행정부에서 장관들도 벌써 여러 장관이 바뀌어 나갔습니다. 자, 이건 뭔가 하면 궁극적으로 트럼프는 자신의 말에 장단을 맞추고 자신의 결정을 잘한다고 이야기할 사람을 원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필요가 하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가 이긴다고 말한 한 서너 명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미국 우파 진영의 이론가 이 배넌 있죠. 배넌. 이 배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트럼프의 지금 아메리칸 퍼스트 또 고립주의적인 이 이미지 이런 부분들에 관한 이론들을 다 나름대로는 좀 정립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넌은 자신이 백악관 비서실장이 되거나 적어도 백악관에서 트럼프 오른팔로 좌지우지하는 역할로 미국을 8년 동안 맡으면서 이 미국 사회를 자신의 칼라대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야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트럼프 취임 이후 8개월도 되지 않아서 배넌이 쫓겨나 버렸고 배넌이 나가서 트럼프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를 화염과 분노라는 책에서 한 뒤로 이제는 트럼프와 배넌 사이에는 전화조차도 연결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는 정치인도 아니었고요. 대충 미국 사회의 문제가 뭐라는 것은 어설프게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걸 정치적인 이론으로 사실상 트럼프주의라고 요약될 수 있는 부분들을 대선에 화두로 던져서 백인 하청 노동자 계급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선에 이기는 전략 부분은 배넌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 캠프에 보면 배넌 빼놓고는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확신이 없는데 무슨 소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짠 사람도 없었지요. 근데 그 배넌도 트럼프는 한마디로 자기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밀어붙이고 가르치려 들고 간섭을 하고 귀찮게 한다고 내쫓았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자신의 딸과 사이의 역할은
그야말로 트럼프가 미국의 이 기업 자신의 트럼프 회사들 이것저것 합치면 한 30개도 될 겁니다. 더 될 수도 있어요. 뭐 부동산 회사라는 게 원래 페이퍼만 있는 회사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철저히 자신의 자식들, 가족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참 드문 방식의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트럼프가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자기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의 업적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서 캐치를 했고, 또 김정은이 캐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그런 면모를 김정은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끌어냈고, 그러면서 일단은 고리를 걸어서 지금 트럼프가 미북 회담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게 한 뒤에 트럼프의 측근 폼페이오를 북한으로 끌어들여서 4월 2일 날, 그 뒤부터 이 폼페이오에게 김정은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솔직히 4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미북 정상회담이 되기보다는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죠. 안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한 90%였다고 봅니다. 안 되거나 해봤자 깨질 가능성이요. 그런데 폼페이오가 다녀온 이후로 이 가능성이 낮아지고 어쨌든 정상회담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면 켈리 비서실장이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해서 그걸 저지한다고 정말 애를 먹였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켈리 비서실장조차도 밀려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보훈부 장관, 미국에는 보훈부가 매우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쟁을 자주 하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이 전쟁과 관련해서 예비군, 예비역, 또 더 나아가서 전쟁의 사상자들, 이런 부분들 문제가 미국에는 항상 크기 때문에 이 보훈부 장관 자리가 중요한데요. 트럼프가 자신의 주치의를 추천했는데 보훈부 장관으로 그 주치의가 업무 중에 엄주라든지 부하들에게 막말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가지고 낙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켈리가 자신 스스로가 국토안보부 장관을 했고 또 이 하원 의원을 했고 사성 장군을 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켈리가 적임자다 이러면서 켈리를 그 자리에 지금 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슬슬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켈리가 밖에다가 트럼프에 대해서 험담을 흘리고 다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트럼프를 멍청하다고 이야기했다가 잘린 틸러슨처럼 켈리도 지금 그런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물론 켈리는 트럼프와 조국에 충성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는 가짜 뉴스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켈리가 그나마 백악관에서 중심을 잡고 트럼프의 사이나 딸을 통제하고 그리고 비밀 보호 이 부분을 강화하고 그리고 백악관에 출입하는 부분도 통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와 켈리 사이가 나빠지고 있다. 켈리가 주한미군 철수를 막고 켈리가 한미 간의 통상 문제 이 부분의 트러블도 극단적으로 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는 그야말로 본인 외에는 남의 말을 거의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김정은처럼 충동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정은과 단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은 엄청난 이벤트가 될 거다. 판문점 DMZ를 좋아해요. 그래서 작년 11월에도 본인이 가니 안 가니 말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 DMZ를 가려고 하다가 당시 이 황사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과 문재인 사이의 그림이 굉장히 트럼프로서는 부러웠을 겁니다. TV 스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프렌티스라는 TV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고, 그래서 뭐가 그림이 되는가는 귀신같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해도 지금 지지율이 42%에서 5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라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가 지지율이 한 4% 정도 더 올랐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취임 직후와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반대 계층은 포기하고 자신의 지지 계층을 향해서 끊임없이 쇼를 하는 부분을 트럼프가 매우 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좀 있다가 미국 사람 3명을 북한이 미국 정상회담 하기 전에 풀어주고, 또 이 5월 달에 북한에 대한 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갖다가 이렇게 유엔 하에서 사찰을 할 때 그걸 또 중계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 미국 국민들한테 쇼잉업을 한 다음에 김정은과 만나서 자신이 뭔가를 매듭 짓는 모양을 보이면서, 봐라, 앞에 있던 오바마나 부시 같은 지지자들하고는 나는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서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그 노벨상 노벨 이야기할 때 유세장에서 웃는 모습을 보면요, 엄청 그 상을 받고 싶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노벨상을 받은 거하고 평화상, 실제로 업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노벨 평화상에 보면 이후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느냐, 뒤에서 추적해보면 전부 쇼로 끝난 게 많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볼턴을 임명을 해서 볼턴을 봐야 된다 어쩐다 하지만은, 트럼프가 볼턴을 임명한 배경은 매티스와 트럼프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있다. 요즘 매티스가 입을 달아버린 거는요, 전통적인 군인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지만 하는 꼬라지를 보니 아주 정말 가짜나서 말을 하고 싶지가 않다고 입을 달아버린 겁니다. 대체로 미국의 이 동북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결정은 국방부가 좌우해 왔어요. 근데 국방부의 매티스와 통하는 매티스의 부하격인 플린을 날려버리고 트럼프는 자기 사람을 이렇게 꽂으려 했습니다. 근데 매티스도 추천한 인물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보니 둘 다 아닌 볼턴을 갖다 놓는 부분이었는데요. 볼턴이 그나마 야무지게 통제를 하려고 하겠지만은 과연 볼턴의 속셈대로 회담의 결과가 나올 거냐? 저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볼턴이 매파라 하더라도요, 트럼프라는 사람 밑에서는 볼턴이 그만두든가 아니면 트럼프의 뜻에 따르든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협상을 할까? 제가 볼 때는요, 1년 6개월에서 1년이라다가 전에 한국이 이야기한 트럼프의 정치 일정에 맞춘 꼼수가 있다고 했죠. 2년 플러스 알파. 그걸로 기한을 늘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또 동시적 단계별 조치를 주장하는 북한의 중국의 입장, 이런 부분, 그리고 그걸 또 지지하는 한국의 입장 등을 따라서 중간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을 선물로 던져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이 안 들잖아요. 종전선언, 돈 안 들잖아요. 말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평화협정, 돈 안 들잖아요. 말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동맹으로서의 철학과 애정을 가졌다, 저는 그런 인물이라고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이해와 충돌할 수 있는 인물이지요. 그런데 한국의 좌파 종북들이
요즘 그들을 신문이나 방송 또 그들의 내용들을 보면 밖에 흘린 트럼프를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좌파가 환영하는 트럼프. 그것은 뭔가 하면 트럼프는 나는 한국의 미래나 한국과의 동맹이나 그 다음에 무슨 뭐 반공이라는 철학 이런 거 별 의미 없다. 나는 미국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명분하에 내 이익이 극대화되고 내 영광이 커지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일은 좀 이 찬물 끼얹는 듯한 한국의 트럼프를 마치 상전처럼 떠받드는 보수 진영에 찬물 끼얹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이걸 타개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미국에 다 트럼프 같으냐? 트럼프 같은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언론이나 상하원의 의회가 그렇게 만만하게 트럼프 합의를 추인할 리도 없고요. 또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는 방식으로 흘러가면 트럼프가 또 어떤 번복을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러한 핵 합의 오바마가 했지만은 엎어버리잖아요. 왜 그러냐? 자신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 말을 따르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유대인이나 이스라엘만큼 미국에 영향력이 있다면 트럼프는 김정은을 저렇게 대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좌파 천국이 되다 보니 그나마 없는 영향력도 더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이 중간쯤에서 적당하게 김정은하고 합의하고 이걸 포장을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하고 사실상 한국의 미래를 희생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거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그러면 굴러가느냐? 제 장담합니다. 중간에서 100%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또 따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